정혜석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저 빌딩 숲 어딘가에 자신이 30년간 일궈낸 회사가 있다. 정확히는 있었다가 맞는 표현이었다. 3년 전 그는 중견 전자기업 태산전자의 경영권을 조카에게 넘기고 은퇴했다. 회장님, 아직 정정하신데 왜 그만두십니까? 당시 임원들이 만류했지만 해석의 결심은 확고했다. 65의 나이, 건강도 양호했지만 더 이상 회사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내를 먼저 보낸 뒤 깨달은 게 있었다. 일만 하다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사실이었다. 은퇴 후 해석은 의도적으로 소박한 생활을 이어갔다. 고급 승용차 대신 지하철을 타고 골프장 대신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평범한 시민으로 사는 게 편안해졌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몇몇 옛 동료들이 가끔 연락했지만 대부분은 그가 은퇴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바로 외아들 정도윤이었다. 도윤은 32살의 젊은 변호사였다. 로펌에서 공익소송을 주로 맡으며 나름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해석은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돈보다 정의를 택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놓친 가치를 보았다. 그런 아들이 최근 약혼자를 데려왔다. 강민주. 29살의 패션 브랜드 MD라고 했다. 첫 만남에서 민주는 완벽했다. 단정한 옷차림, 공손한 말투, 적절한 미소. 해석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준비해온 선물까지 건넸다. 아버님, 도윤 오빠가 아버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늘 말씀하세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해석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너무 완벽한 연기 같았다. 식사 내내 민주는 고급 레스토랑의 가격을 은근히 언급했고 자신의 명품 가방을 자랑스레 보였다. 도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가 보인 표정의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공손함이 순식간에 무료함으로 바뀌는 순간을 집으로 돌아온 해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혹시 자신의 편견일까? 아들이 선택한 여자를 믿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30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익힌 직관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해석은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아버지, 민주가 어땠어요? 다음 날 도윤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다. 좋은 사람 같더구나. 해석은 거짓말을 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죠? 민주는 정말 착해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줬거든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해석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도윤은 진심으로 민주를 사랑하고 있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아들의 행복을 망치는 꼴이 될 텐데. 도윤아, 민주 씨는 어떤 점이 제일 좋으냐? 똑똑하고 당차요. 자기 일에 프로페셔널하고요. 그리고 제 일을 이해해줘요. 공익소송이 돈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응원해주거든요. 정말 그럴까? 해석은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다. 민주가 보인 명품 집착과 과시욕이 자꾸 떠올랐다. 공익 변호사의 수입으로는 그녀의 소비 수준을 맞추기 어려울 텐데. 며칠 뒤 해석은 우연을 가장해 민주를 다시 만났다. 도윤과 민주가 데이트하는 카페 근처를 지나가는 척한 것이다. 어머 아버님, 여기 웬일이세요?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다. 하지만 해석은 그녀의 눈빛에서 순간적인 당황을 포착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불편한 듯했다. 산책하다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방해했나? 아니에요, 아버님. 앉으세요. 도윤이 자리를 비운 짧은 순간 민주는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해석에게 말을 거는 것도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진짜 관심은 없어 보였다. 도윤이 돌아오자 민주의 얼굴은 다시 화사한 미소로 바뀌었다. 오빠 아버님께서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들르셨대요. 아, 잘 됐네요. 아버지, 저희 다음 주에 약혼식 날짜 잡으려고요. 그래, 벌써? 해석은 놀랐다. 교제한 지 1년도 안 됐다고 들었는데. 네, 민주가 빨리 하고 싶어 해서요. 안 그래, 민주야? 민주는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랑 빨리 가정 꾸리고 싶어요. 말은 달콤했지만 해석은 그녀의 손가락에 낀 반지들과 손목의 명품 시계를 눈여겨봤다.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페를 나서며 해석은 확신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민주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해석은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네 카페 아직 배달원 구한다고 했나? 배달원이요? 회장님이 왜 갑자기? 전화기 너머 김 사장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했다. 김 사장은 해석이 태산전자 시절 협력업체 대표였다가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그냥 몸 좀 움직이고 싶어서 그래. 은퇴하고 나니 너무 한가하더군. 아니, 그러시려면 제대로 된 운동을 하시지. 배달이 무슨. 김 사장, 부탁일세. 일주일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김 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근무복이랑 모자 드릴게요. 이틀 뒤 해석은 김 사장의 카페 모닝블루에서 낡은 배달원 제복을 받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청록색 재킷에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눌러 쓰자 누가 봐도 평범한 배달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자네만 비밀 지켜주면 돼. 나머지는 걱정 말고. 해석은 배달 앱 사용법을 익히고 전동 킥보드 타는 법도 배웠다. 68배 나이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 흥미로웠다. 첫 배달은 긴장됐다. 주문자가 혹시 자신을 알아보면 어쩌나 싶었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배달원은 투명 인간 같았다. 현관문 앞에 음료를 두고 배를 누르면 끝. 간단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해석이 기다리던 주문이 들어왔다. 주문자 이름은 강민주. 주소는 고급 오피스텔 단지였다. 해석은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민주의 집으로 향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려 1203호배를 눌렀다. 배달 왔습니다. 문이 열렸다. 민주가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해석을 힐끗 보더니 무표정하게 음료를 받아들었다. 여기 놓고 가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명령조였다. 도윤 앞에서 보이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해석은 조심스럽게 음료를 테이블에 놓았다. 그 순간 민주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 잠깐만요. 얼음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이거 거의 절반이 얼음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문하실 때 얼음량을 선택이고 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가격 내고 얼음물 마시라고요? 다시 가져와요. 해석은 놀랐다. 민주의 얼굴에는 고객이 아닌 우월감이 가득했다. 마치 하찮은 존재를 대하듯 그를 내려다봤다. 죄송하지만 이미 개봉된 음료는 교환이. 아, 진짜 답답하네.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해요? 당신네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평생 그 일하는 거예요. 순간 해석은 말문이 막혔다.
충격보다는 슬픔이 먼저 왔다. 해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30년간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끌며 온갖 상황을 겪었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해석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감정을 드러내면 정체가 탄로날 수 있었다. 그럼 빨리 가져와요. 나 바쁘다고요. 민주는 음료를 해석의 손에 거칠게 밀어 넣었다. 일부가 튀어 해석의 재킷에 얼룩이 졌다. 아, 조심하세요. 민주가 소리쳤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바닥에 흘리면 누가 닦아요? 정신 좀 차려요. 해석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는 서둘러 문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다. 이게 민주의 진짜 모습이었다. 카페로 돌아가는 길, 해석은 생각에 잠겼다. 혹시 민주가 그날 유독 기분이 나빴던 걸까? 누구나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해석은 배달을 계속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민주는 거의 매일 같은 카페에 주문했다. 그리고 매번 배달원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다른 배달원에게도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무례하게 굴었다. 어느 날 젊은 대학생 배달원이 울먹이며 카페로 돌아왔다. 사장님, 1203호 손님이. 또 민주 씨야? 뭐라고 하던? 제가 5분 늦었다고 별점 1점 주겠대요. 사정 설명하려는데 말도 안 듣고. 김 사장이 한숨을 쉬었다. 그 손님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해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다. 민주의 태도는 일시적인 감정 기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해석은 마지막 확인을 하기로 했다. 이번엔 일부러 주문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민주의 배달을 맡았다. 20분 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주가 문을 벌컥 열었다.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30분 넘게 기다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주문이 많아서. 변명은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대화할 가치도 없네요. 그냥 두고 가요. 민주는 음료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해석의 얼굴도 보지 않고 문을 쾅 닫았다. 복도에 홀로 남은 해석은 쓸쓸히 웃었다. 대화할 가치도 없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여자. 이런 사람이 아들의 평생 반려자가 될 수는 없었다. 해석은 배달원 제복을 벗을 시간이 왔다고 판단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민주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민주가 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대요. 도윤의 전화를 받은 해석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래, 좋다. 어디서 만날까? 제가 예약할게요. 민주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인데 아버지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토요일 저녁 해석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도윤과 민주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모습이었다. 아버님 오셨어요. 민주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일주일 전 배달원을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말하던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도윤이 의자를 빼주었다. 해석은 자리에 앉으며 민주를 바라봤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배달원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아버님, 메뉴 추천해 드릴까요? 여기 안심 스테이크가 일품이에요. 고맙네. 민주 씨가 고르는 대로 할게. 식사가 시작되자 민주는 열심히 해석에게 말을 걸었다.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결혼 후에는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 시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다짐까지.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시댁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모시라고요. 도윤이 민주의 손을 잡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민주는 정말 효심이 깊어요, 아버지. 해석은 묵묵히 그들을 바라봤다. 아들은 행복해 보였다. 진심으로 민주를 사랑하고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만약 지금 진실을 말하면 아들은 상처받을 것이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운 결혼은 더 큰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해석은 그걸 알고 있었다. 민주 씨, 혹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분들 만난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서비스직이요? 당연히 있죠.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네, 그냥 보통 손님처럼 대하죠. 민주의 목소리가 약간 경계하는 듯 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도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요즘 내가 생각이 많아서 말이야. 사람의 본성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 민주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해석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님. 민주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해 보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웨이터가 디저트를 가져왔다. 실수로 민주의 옷에 물이 약간 튀었다. 아, 민주가 소리를 냈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웨이터가 황급히 사과하고 물러갔다. 민주는 다시 우아한 미소를 지었지만 해석은 그 찰나의 본능적 반응을 봤다. 그 순간 해석은 결심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기로. 디저트를 먹는 동안 해석은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도윤은 민주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 보였다. 이 순간을 깨뜨리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더 늦으면 안 됐다. 약혼식 날짜가 2주 후였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었다. 민주 씨, 해석이 조용히 불렀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네, 아버님. 민주가 밝게 대답했다. 며칠 전에 제 앞에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다. 민주의 미소가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배달원은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 같은 사람들이 평생 그 일만 하는 거라고도 하셨죠. 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떨렸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당황해서 물었다. 민주와 해석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다. 도윤아,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배달 일을 했다. 민주 씨가 사는 오피스텔에 여러 번 배달을 갔었지. 배달이요? 아버지가요? 도윤의 눈이 커졌다. 그래. 민주 씨가 배달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 민주가 급하게 변명했다. 아,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날만이 아니었습니다. 해석이 차분히 끊었다. 일주일 동안 당신은 매일 배달원들에게 트집을 잡고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젊은 대학생 배달원을 울린 것도 봤습니다. 5분 늦었다고 별점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것도요. 민주야, 그게 정말이야?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주를 쳐다봤다. 오빠 아니야. 나는 그냥.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글썽였다. 배달원들이 불친절해서 그랬어. 내가 먼저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해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당신은 그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사말도 받지 않았고요. 당신에게 배달원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을 가져다 주는 도구였습니다. 민주가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변명이 나오지 않았다. 민주야. 도윤이 힘없이 불렀다. 그의 눈에도 실망이 가득했다. 오빠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어.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고칠게. 정말 고칠게. 민주가 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손을 빼냈다. 민주야, 이건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습관이야. 본성이고. 해석이 조용히 덧붙였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외모가 아니라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 그런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민주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도윤아, 결정은 내가 해라. 하지만 아버지로서 내 생각은 분명히 말했다. 도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있었다. 아들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정도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레스토랑의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다. 눈앞의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그 손끝마저 공허했다. 민주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연기를 했다는 것보다 배달원들을 대했던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내가 가진 본질이야.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건 결국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민주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빠. 나 정말 고치려고 했어. 오빠랑 결혼해서 달라지고 싶었어. 그러나 도윤은 단호히 손을 내저었다. 사람의 본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 특히 누군가를 무시하는 태도는 더더욱.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해석은 말없이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엔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담겨 있었다. 아들이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릴 것임을 믿는 확신이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다. 민주야,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여기서 끝내자. 민주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러나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존중이 없는 곳에 행복은 없어. 도윤은 아버지와 함께 레스토랑을 나섰다. 밖은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성장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해석이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도윤아, 힘들었지? 네, 아버지.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그래. 인생에서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야.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은 약자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도윤은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아들이 아니었다. 진실을 분별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레스토랑 창가에 홀로 앉아 흐느끼는 민주가 아직도 보였지만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와 아버지는 묵묵히 길을 걸어나갔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